딱 두 가지만 지워주면 돼요. 그래서 얘가 지나는 한 점하고요. 그리고 기울기만 주어진다면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바로 세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나는 한 점이 x1, y1이다. 이렇게 나오고 기울기가 m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고등수학에서 배웠던 공식 y에서 y좌표를 빼고 그 다음에 기울기 들어가고 x에서 x좌표를 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지만 만약에 지나는 두 점이 주어진다면 지나는 한 점은 확보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실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x1, y1 그리고 x2, y2 이렇게 있으면요. y에서 y좌표를 빼고요. 기울기를 두 점을 이용해서 x2에서 x1을 빼고 그 다음에 y2에서 y1을 빼서 기울기를 구하고 x에서 x좌표를 뺀다. 뭐 이렇게 해서 고등수학에서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제 어디서 볼 거냐면요. 이 평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공간상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낼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공간상에서 벡터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똑같아요. 얘는요, 지나는 두 점이 확보가 되거나 아니면 지나는 한 점, 그리고 기울기, 얘가 확보가 된다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지나는 한 점하고요, 지나는 한 점하고 누가 주어지면 되냐? 기울기가 주어지면 되는데 공간상에서는요, 얘를 기울기라고 하지 않고 방향 벡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지나는 한 점과 그리고 방향 벡터,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가는지 그 벡터가 주어진다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그림을 그릴 거고요. 이걸 보고서 직선의 방정식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유도하는 건 필요 없고 그 식을 보고서 이게 기울기가, 방향 벡터가 얼마고 그리고 어느 점을 지나가고 있구나. 이것만 파악하실 수 있으면 돼요. 예를 들면 하나의 직선이 있어요. 하나의 직선인데 이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려고 해요. 그랬을 때 여기 위에 A라는 점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A라는 점은요, x1, y1, z1이에요. 이게 누가 되는 거냐? 지나는 한 점이 돼요. 지나는 한 점이 되고요. 얘를 어떤 걸 이용해서 해석을 하냐면요,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어떤 원점이 있습니다. 원점이 있는데요.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방향에 A라는 점이 존재합니다를 나타내는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방향에 하나의 벡터가 존재합니다. 점이 존재합니다. 그거를 A 벡터다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표시할 거냐면요. 이 직선상에 임의의 점을 하나를 찍을 거예요. 임의의 점을요. 임의의 점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을 의미하는 벡터를 만들려고 해요. 그랬을 때 이 점은 뭐라고 할 거냐면요, x라고 붙이고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요, x, y, z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결국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 직선상의 임의의 점, 모든 점을 표현하실 수만 있으면 그 자체가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방향에 어떤 점이 존재한다는 걸 나타내는 위치 벡터를 x 벡터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그리고 나는 뭐만 구하면 되냐? 이 x 벡터만 구하면 돼요. 그게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 여기 라인상의 모든 점을 의미하는 벡터이기 때문에 하나의 직선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볼 거냐면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이 벡터 있죠.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벡터가 있을 거예요. 그거랑 평행한 벡터를 한번 잡아볼게요. 평행한 벡터를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랬을 때 얘를 뭐라고 부르냐? 이 방향 벡터다 이렇게 불러요. 방향 벡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지금 이 두 점을 가지고서 이쪽 방향,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벡터 구하실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요, 저는 이 ax 벡터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x에서 x1을 빼고 y에서 y1을 빼고 z에서 z1을 빼면 이 벡터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에서 x1을 빼줄 거고요. 그 다음에 y에서 y1을 빼줄 거고, 그리고
Z에서 Z1을 이렇게 빼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방향 벡터를 얘를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A, B, C 벡터다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A, B, C 벡터다 이렇게 놓으면요. 지금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이 크기 자체는 똑같은 게 아니에요. 크기 자체는 똑같은 게 아니라 방향 자체가 똑같아요. 그러면 얘랑 얘랑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 평행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평행할 때 벡터가 평행하다 가지고서 문제 풀 수 있는 거는 실수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내가 원하는 이 방향 벡터는요. 이 A, B, C라는 벡터는 얘랑 얘랑 두 개가 평행하고 있는 거예요. 평행하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죠. X에서 X1은 TA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T배를 해서 두 개가 같다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리고 Y에서 Y1을 뺀 건 뭐가 되냐? TB가 됩니다. 그리고 Z에서 Z1을 빼면 TC가 됩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양변을 A로 나눌 거고 얘는 A로 나눌 거고 얘는 B로 나눌 거고 얘는 C로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게 되냐면요. X-X1 A는 T다. 요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Y에서 Y1 뺀 게 B로 나눴을 때 얘가 T가 됩니다. 이렇게 세울 수 있고. 그리고 C분의 Z-Z1이 누가 된다? T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변이 모두 T로 맞춰져 있어요. 그럼 이 세 개가 모두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서 어떤 식을 만들어낼 수 있냐? A분의 XX1는 B분의 Y1 그리고 C분의 Z-Z1이다. 이 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게 뭘 나타내는 벡터냐? 여기 임의의 점을 나타내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요.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지나는 한 점 X1, Y1, Z1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가는지 누가 주어지면 방향 벡터가 주어지면 직선의 방정식은 공식처럼 그냥 바로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 있는 거냐면요. 요쪽 한 장 넘기시면요. 142페이지 벡터 10의 142페이지 이 방향 벡터가 주어진 경우에 직선의 방정식 요 문제들을 푸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쪽 문제를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요. 뭐라고 나왔냐면요. 여기 첫 번째 972번 문제를 볼게요. 972번 문제 보시면요. 2, 마이너스 1,0이라고 이렇게 나왔고요. 이 점을 지나가면서요. 어떻게 되냐면 x는 y 플러스 1 이꼴 뭐라고 나왔냐? 1 마이너스 z 그리고 여기가 2라고 나왔습니다. 이 직선의 평행한 직선이요. 이 직선의 평행한 직선이 a, 3, b를 지나간대요. 그랬을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여라.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 직선하고 평행하기 때문에 방향 벡터가 기울기예요. 방향 벡터가. 한 장 넘기시면 돼요. 한 장 넘겨서 유형 1번 보시면 됩니다. 한 장만 더 넘기시면 돼요. 그러면요. 이거랑 평행하다고 그랬는데 이 방향 벡터를 구할 때는요. 이 분모에 있는 값을 읽어주시면 돼요. 근데 분모에 있는 값을 읽을 때 여기는 1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도 뭐가 생략되어 있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읽으실 때는요. 이 z가요. 양수로 맞춰진 상태에서 이 값을 읽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보셔야 되냐면요. z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방향 벡터가 어떻게 되냐면요. 방향 벡터는요. 방향 벡터는 1, 1, 마이너스 2 이쪽 방향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1, 1, 마이너스 2라는 방향으로 해서 이 직선이 뻗어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나는 방향 벡터 구했고 그리고 지나는 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 공식 그냥 바로 쓰시면 돼요. x에서 x좌표 빼시고요. 그리고 방향 벡터 밑에 써주시고 이게 앞쪽이에요. 그 앞쪽에 그 RPM 10단원 좀 더 앞으로 가면 RPM 있어요. 그게 10단원이요. 10단원의 유형 1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쓸 수 있냐? y에서 y좌표를 빼시고요. 방향 벡터 1 써주시면 되고요.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 빼야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1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방향 벡터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z에서 z좌표를 이렇게 빼시면 되죠. 그러면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가 어디를 지나간다고 그랬냐? A, 얼마를 지나가냐면요. 3,b를 지나간대요. 그럼 이 애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이 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여기 a-2는 여기 3 들어가면 얘가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b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a 값은 얼마? 6 그리고 b 값은 마이너스 8이 들어갑니다. 뭐 간단하게 푸실 수가 있네요. 그리고요 973번은 한번 보시고요. 저는 974번 요거 보겠습니다. 974번 보시면요. 어디를 지나가게 되냐면요. 1, 마이너스 2, 0이라는 점을 지나갑니다. 이 점을 지나가면서 어떤 직선에 평행하다고 그랬냐면요. 이 3x 마이너스 6 그리고 마이너스 2y 플러스 2는 z 플러스 1이라는 이 직선에 평행한 직선 위에 있는 점을 구해달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얘도요 맞춰지지가 않았어요. 맞춰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얘를 개수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를 맞추기 위해서 이 x 앞에 있는 이 개수가 있으면 안 돼요. 개수가 있지 않고 양수로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얘를요 분모로 보내버릴 거예요. 분모로 보내서 얘를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한 번에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양변을 6으로 나눌까요? 양변을 6으로 나눌게요. 양변을 6으로 나누면요.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2하고 요거 때문에 6으로 나눠주시면요. 얘가 2 그리고 얼마가 되냐? x-2다 이렇게 되나요? 6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 6으로 나누면요. 3분의 마이너스 y 그리고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6으로 나누시면요. 얘가 얼마가 되냐? 6분의 z 플러스 1이 돼요. 근데 얘가 아직 덜 맞춰져 있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값을 조금만 조절할게요. y-1 마이너스 곱한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방향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요. 방향 벡터는요 2, 마이너스 3, 6이 되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해줄게요. 예. 2, 마이너스 3, 6으로 뻗어나가고 이 점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바로 공식 쓰시면 되죠. 방향 벡터 2분의 x에서 지나는 한 점의 x좌표를 빼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쓰시고 그 다음에 y에서 y좌표를 빼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6 쓰시고 방향 벡터가 지금 6이니까 6 쓰시고 z에서 z좌표를 이렇게 빼주시면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만들어내실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대입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대입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975번 잠깐만 한 문제 풀고 계세요. 2, 0,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지나고 그리고 방향 벡터가요 얼마라고 나왔냐면요 1, 2, 4라고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직선이 YZ 평면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해달래요. 그럼 방향 벡터 이게 기울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얘가 지나는 한 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X좌표에서 X좌표를 빼고 방향 벡터를 분모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에서 Y좌표 빼시고 그 다음에 방향 벡터를 분모에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Z에서 Z좌표를 뺀 다음에 방향 벡터를 분모에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누구랑 만난다고 그랬냐면요. XY 평면하고 만난대. YZ 평면하고 만난대요. 이 YZ 평면은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이거는 X좌표가 0인 평면이에요. 그래서 좌표 평면을 그려보시면 얘가 X축 그리고 얘가 Y축, 얘가 Z축이에요. 얘가 X축이고요. 얘가 Y축이고 Z축이고 Y하고 Z 좌표만 측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Y하고 Z 자체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어디 평면을 말하는 거냐면 이쪽 뒤쪽에 있는 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X좌표는 0이다. 그래서 X 이퀄 0.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X에다 0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X에 0 대입하면요.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얘는 2분의 Y가 나오고 그리고 4분의
z 플러스 1이 나오니까 y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4. 그리고 z의 값은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9가 들어간다. 뭐 간단하게 구해내실 수가 있겠네요. 예? 어디요? x가 왜 0이에요? 아, 이게 지금 여기 얘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얘를요. 입체적으로 그려볼게요. 잠깐만요. 얘를 그리시면 지금 요렇게 났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볼 거냐면요. 얘를 x축으로 볼게요. 얘를 x축. 그리고 얘를 y축으로 볼게요. y축. 그리고 얘를 z축으로 볼게요. 그러면 지금 xy 평면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얘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뒤쪽에 있는 얘 있죠. yz 평면은 y좌표하고 y축하고 z축으로 이루어진 요 빨간색 평면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처럼 사각형이 아니라 쭉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x좌표는 얼마가 되냐면 x좌표가 항상 0이 나오게 돼요.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x는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yz 평면은요. y좌표하고 z좌표는 같는데 x좌표를 못 가져요. x좌표를 못 가지니까 x좌표가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푸실 수 있어요. 정우 프린트 있어요? 책. 그러면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지금 내가 여기서 이 유형이를 풀었던 거는요. 제가 풀었던 거는 이 기울기 역할을 하는 방향 벡터와 지나는 한 점만 알고 있으면 나는 얘를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평면에서도 이 방향 벡터가 기울기가 나온 게 아니라요. 지나는 두 점이 나왔을 때 직선의 방정식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직선에서 공간상에서 볼 거고 두 점이 주어진다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이라고 이렇게 볼게요. 그랬을 때 얘를 X1, Y1, Z1이다. 그리고 여기를 B라는 점이라고 볼 거고 예를 들어서 X2, Y2, Z2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두 점만 알고 있으면요. 어느 방향으로 얘가 뻗어나가는지 뭘 구할 수 있냐? 이 방향 벡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 방향 벡터 역할을 하는 게 결국 AB 벡터가 방향, 이 점을 시점으로 하고 얘를 종점으로 하는 이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를 만들어내실 수 있고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 이 좌표에서 이 좌표 빼시면 돼요. 근데 이 좌표에서 왜 이렇게 빼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거를요. 원점이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원점이 여기 있으면요. 요쪽 방향에 A라는 점이 있습니다를 나타내는 벡터가 A 벡터예요.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 점이 있습니다. 얘를 나타내는 벡터를 예를 들어서 B 벡터다.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이 벡터는요. 이 AB 벡터를요. 분해할 수가 있어요. 분해해서 뒤쪽에 있는 벡터에서 앞쪽에 있는 벡터를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뒤에 있는 벡터가 B 벡터 그리고 앞쪽에 있는 벡터가 A 벡터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값 있죠. 이 들어가는 값은 내가 쓰고 싶은 문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근데 여기를 원점에서 볼 거면 OB 벡터, OA 벡터. 그래서 얘를 OA 벡터에서 OB 벡터에서 OA 벡터를 빼면 AB 벡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결국 이 점의 좌표에서 이 점의 좌표를 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 벡터는 x2-x1 그리고 y2-y1 그리고 z2-z1을 이용해서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간지를 구할 수 있고 얘는 이쪽에서 이쪽을 빼주셔도 되고 이쪽에서 이쪽 빼도 상관없어요. 이쪽 방향이나 어차피 이쪽 방향이나 부호는 나중에 조절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 좌표에서 아무 좌표를 빼도 직선의 방정식 자체는 똑같아져요.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은 네 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이용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요 그 내용이 어디 있는 거냐면요 이 유형 2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유형 2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그냥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근데 어차피 여기 다 시험 범위고 빨리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러면요, 유형 2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976번이요. A라는 점의 좌표가 어떻게 나왔냐? 2,2,1입니다. 그리고 B라는 점의 좌표가요. 3,2,-2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볼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기울기 역할을 하는 방향 벡터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나는 한 점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가는지는 두 좌표를 서로 빼주시면 되는데 어떤 걸 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여기를 뺄게요.
그래서 방향 벡터를 만들어낼 거고요. 이 방향 벡터는 어떻게 되냐? 1, 여기서 얘 빼니까 0. 여기서 얘 빼니까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1, 0, 마이너스 3이 방향 벡터가 되는 거고요. 이걸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그러면 x에서 x좌표를 뺄 거예요. 그 다음에 방향 벡터 1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y에서 y좌표를 뺄 거예요. y에서 y좌표를 뺄 거예요. 그리고 방향 벡터를 0이라고 이렇게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볼 거냐? z에서 z좌표를 이렇게 빼고 방향 벡터 마이너스 3을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요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서 분모가 0이 깔려버려요. 0이 깔려 있을 때는요. 얘를요. 끄집어 내셔야 돼요. 얘를 이렇게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얘 하나를 따로 표시를 할 거예요.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요. 일단 얘하고 얘하고는 합치겠습니다.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 x-2는 z-1을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리고 요거 하나는 어떻게 표시하면 되냐면은 y는 얼마가 되냐? 2가 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돼요. 얘가 분모가 방향 벡터가 0이 나왔을 때는요. 얘를 끄집어 내셔야 돼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분모가 0일 때는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답이 몇 번이 되냐면 4번이 된다. 요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3 곱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 더 보시면요. 977번 문제 볼게요. 977번 문제 보시면요. A라는 점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1, 마이너스 2, 얼마냐? 3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B라는 점은 얼마라고 나왔냐? 2, 마이너스 1, 0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A, B를 지나는 직선이 XY 평면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해달랍니다. 그러면요, 요것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두 점이 주어지면 공간상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내가 필요한 거는 지나는 한 점과 기울기가 필요해요. 그 기울기 역할을 하는 게 방향 벡터고요. 그럼 방향 벡터는 어떻게 구하냐? 아무 좌표에서 아무 좌표 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얘 빼겠습니다. 그래서 방향 벡터, 얘를 만들어낼 건데, 2에서 1 뺄게요. 1. 마이너스 1에서 얘를 빼면 1. 0에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1, 마이너스 3이라는 방향으로 직선이 뻗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는 한 점 얘를 이용해서 x에서 x좌표를 뺄 거고 방향 벡터 쓸 거고 y에서 y좌표를 뺄 거고 방향 벡터 1 쓸 거고 그 다음에 z에서 z좌표를 뺀 다음에 방향 벡터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됐고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어디를 지나가게 된다면요. x, y 평면을 지나간대요. 이 XY 평면은요, X좌표하고 Y좌표만 측정할 수 있는 평면이에요. 그러니까 X좌표와 Y좌표 이 두 가지밖에 못 가져요. 그러면 여기서 Z좌표가 없는 거니까 Z좌표가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XY는 이거는 임의의 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XY는 못 구하고 Z는 반드시 0이 나와야 돼요. 그럼 Z에다 0 대입하시면 얘가 어떻게 되냐? X-1은 Y 플러스 2가 되고 여기에 Z에 0 들어가니까 얘가 얼마? 1 나오는 거죠. 따라서 x는 2,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그리고 z는 0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a, b, c 요 좌표를 제곱 대리라고 했으니까 이거 c는 z는 얼마? z는 0입니다. 그러면 제곱 때리면 답이 5가 된다. 뭐 간단하게 푸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유형1하고 유형2는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지나는 한 점과 기울기를 이용해서 구한다. 그리고 만약에 두 점이 주어졌을 때는 두 점을 이용해서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가는지 방향 벡터를 구한 다음에 공식에 그냥 대입하시면 간단하게 푸실 수 있는 문제고요. 그럼 유형 3 직선의 교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유형 3으로 넘어갈게요.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해여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문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2분의 x 플러스 3이라는 그리고 2분의 얼마가 나왔냐면요. 3-y가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가 z라고 나왔습니다. 하나의 공간상의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그 다음에 2분의
2분의 x-3이 있고요. 그 다음에 y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가 있냐? 1-z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랍니다.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 하나의 직선이 있고요.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얘가 평면상에서 지금 그렸기 때문에 얘가 하나의 평면에서 교점이 이렇게 보이는데 얘는 입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만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건데요. 이 두 직선의 교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약간 노가다 띄셔야 돼요. 이 값을요. 어떤 t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직선이 어떤 왜냐면 얘가 세 개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떤 일정한 t가 나온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리고 이 직선도 얼마가 나온다. s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여기서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할 때 예를 들면 직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이 평면상에서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0하고 그리고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이꼴 0이 있으면 이 식을 만족하는 xy는 무수히 많아요. 그리고 이 식을 만족하는 xy도 무수히 많아요. 근데 교점을 구하겠다는 거는 이 식도 만족하고 이 식도 만족하는 어떤 xy 값을 구하겠다는 거고 그 xy는 위의 식도 만족하고 아래 식도 만족을 해야 돼요. 똑같은 xy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기서 지금 이 위에 x, y, z는요 무수히 많은 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x, y, z도 무수히 많은 점을 의미하는데 그 점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놓을 거냐면요. 문자를 t라고 s라고 놓고서 첫 번째 식을 조금만 정리할게요. 첫 번째 식 정리하시면요. x 플러스 3은 얼마로 볼 수 있냐? 2t로 볼 수 있고요. 3-y는 2t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z를 t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게 x, y, z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x를 뭐라고 쓸 수 있냐? 2t-3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넘기고 넘기면 y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 3-2t로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 z는 t입니다. 이렇게 식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얘도 한번 볼게요.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하시면요. x-3은 얼마가 되냐? 2s가 돼요. 그리고 y는 s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z는 1-z는 얼마가 되냐? s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 x는 2s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는 s가 되는 거고 z는 얼마가 되냐? 1-s가 됩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x, y, z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고 여기서 말하는 x, y, z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인데 두 개의 점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을 세울 수 있냐면요. 요 식을 세울 수 있죠. 세 개의 식을 세울 수 있어요. 2t-3하고요. 누구하고 같아야 되냐? 2s 플러스 3하고 같아야 돼요. 2s 플러스 3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식 하나 세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y하고 2y는 동일한 y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3-2t는 s가 됩니다. 이렇게 식 세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z 얘는 t고 얘는 1-s가 됩니다. 이렇게 식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요 이 미지수가 두 개고요 주어진 식이 세 개가 돼버려요. 그러면 적당하게 두 개를 선택해서 연립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식하고 이 식을 그냥 바로 더해 볼게요. 이 식하고 이 식을 더하면요 얘가 얼마가 되냐? 3-t가 돼요. 좌변은요 좌변끼리 더한 거고요 우변끼리 더하면 s가 사라지니까 얘가 1이 돼요. 그러니까 t의 값은 얼마? t의 값은 2가 됩니다. 요거 구하실 수 있네요. 그럼 t가 2입니다. t가 2니까 이 x값이 결정되는 거죠. 이 y값도 결정되고 z값도 결정되고 그래서 2를 대입해 주시면 교점의 좌표는 1, 2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2 대입하시면 2가 된다. 그래서 1, 마이너스 1, 2라는 점이 교점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요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는 하나를 t라고 놓고 하나를 s라고 놓고 연립해서 동일한 x값, 동일한 y값, 동일한 z값이 나온다. 요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문제 979번 문제 하나 더 볼게요. 헷갈리시면은 얘기를 해주세요. 다음 보겠습니다. 979번 보겠습니다. 2분의
x-1이 있고요. 그 다음에 y 플러스 2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k분의 얼마가 나왔냐? z 플러스 4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얘가요, x축하고 만날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고 그 상수 k의 값을 알파라고 하고요. 그리고 x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베타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 다음을 구하랍니다. 얘가요, x축과 만난대요. 그랬을 때 그 상수 k의 값을 뭐라고 놓을 거냐? k의 값을 알파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x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x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상수 k의 x축과 만날 때 x축과 만난다. 그때의 k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x축과 만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공간도형에서 요거를 이 xy 평면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xy 평면 그리고 yz 평면 그리고 zx 평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x축이 나오고 y축이 나오고 z축이 나와요. 근데 예를 들면 직선에서 봤을 때도 이 평면상에서 봤을 때 x축 위에 있는 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놓으셨냐면요. x축 위에 있는 점은 a, 0이라고 이렇게 놨어요. x축 위에 있으니까 x좌표만 가지고 나머지 좌표는 다 0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y축 위에 있는 점이다 그러면 어떻게 놓냐면요. 0, a라고 이렇게 놓잖아요. y축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x가 0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XY 평면은요, XY 좌표를 가지고 Z 없잖아요. 걔가 0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YZ는 YZ 좌표를 갖는 거고, 그리고 X가 없기 때문에 X가 0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좌표를 놓을 때는 어떻게 놓느냐? A, B, 0이다. 요렇게 놔요, 얘를요. 그 다음에 얘는요, 어떻게 놓냐? X가 없으니까 0, AB다. 요렇게 놓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y가 없으니까 a, 0, b입니다. 이런 식으로 놔주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x축이잖아요. 그러니까 x좌표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x좌표만 가지니까 a, 0, 0이다. 이렇게 놔주시면 되는 거고 y좌표만 가지니까 이런 식으로 z좌표만 가지니까 0, 0, a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좌표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x축과 만난다고 그랬으니까 x좌표만 가지고 나머지 좌표는 다 0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좌표를 다 0 넣으시면요. 2분의 x-1은 얼마가 되냐? 2가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되냐? z도 0 되는 거니까 k분의 4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 x는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 5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k는 얼마가 들어가면 되냐? k는 2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이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네요. 그럼 얘가 알파 값이 되는 거고 얘가 베타 값이 된다. 요렇게 아니 얘가 알파가 x의 좌표를 베타라고 했으니까 얘가 베타, 얘가 알파가 된다. 두 개 더하시면 그냥 바로 끝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 벡터 단원에서 나오는 각 문제는요, 벡터에서 나오는 이 각 문제는 다 뭘 이용하는 거냐? 내적 이용하는 거예요. 내적을 이용해서 각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내적이라는 걸 A 벡터하고 B 벡터를 내적 때리면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를 곱하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얘를 세타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시면 뭐가 만들어지냐?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코사인 세타는 여기 절대값, 얘가 반대편으로 가니까 절대값 A 벡터의 크기하고 B 벡터의 크기하고
그 다음에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 때리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게요. 이 내적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어떤 범위에서 다루냐면요. 예각 범위에서 다뤄요. 예각 범위에서 다루기 때문에 코사인 값 자체는요. 항상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어떤 걸 하냐면요. 나온 값에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주시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다루는 각이 예각 범위에서만 다루기 때문에 내가 구했을 때 얘가 음수가 나오면 안 돼요.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양수로 돌려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여기에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직선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직선이 있어요. 그리고요. 얘가요. 얘랑 만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꼬인 위치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렇게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를 벡터는 평행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 평행이동을 통해서 얘를요. 만나게 만들 거예요. 만나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을 시켜볼게요. 그럼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어떤 걸 구하고 싶냐면요. 이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이 세타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세타를 구하려면요. 내적을 이용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얘가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가는지 얘가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가는지 방향 벡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이거를요. 이 교점이 있죠. 이 교점을 어디로 가져갈 거냐면요. 원점으로 가져가 볼게요. 원점으로 가져가서 공간상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X축, Y축, Z축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벡터 두 개를요. 가지고 올 거예요. 그대로 모양을 가지고 오면 하나의 벡터는 이쪽 방향으로 뻗어나간다. 하나의 벡터는 이쪽 방향으로 뻗어나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랬을 때 이 각의 크기가 얘가 세타예요. 그러면 지금 얘가요.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가는가 걔를요. D1 벡터다.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얘가 뻗어나가는 방향을요. D2 벡터다.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럼 결국 내가 구하는 건요. 이 내적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그랬을 때 코사인 세타는 누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냐면 이 뻗어나가는 방향을 보고서 각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D1 벡터 D1 방향 벡터를 크기를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D2 벡터 그 다음에 여기다가 D1 벡터와 D2 벡터를 내적을 때린 다음에 얘가 양수가 나오도록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벡터에서 나오는 건 다 내적이에요. 각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내적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 다시 말하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 난 딱 두 개만 알면 돼요. 방향 벡터. 두 직선의 방향 벡터만 알면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음수가 나오는 거는요. 얘가 지금 봤을 때 예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가는 벡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보세요. 2분의 x-1이 있고요. 그리고 2분의 y-1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z-1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2, 3이 방향 벡터예요. 근데 얘가 등식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한다 하더라도 이 식 자체는 의미가 안 바뀌어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도 이 식 자체는 성립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버리냐면요. 2,3을 가리키는 방향 벡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가리키는 방향 벡터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요. 내가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걸 원래는 구하고 싶은데 이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걸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구하는 거는 항상 이 예각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요. 한번 980번 문제 한번 볼게요. (980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직선이요 2분의 x-3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요 뭐라고 나왔냐 2분의 y-1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z-1이 나왔습니다.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1-x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 마이너스 4분의 y 플러스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z-2가 나왔습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는데 예각의 크기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뻗어나가는 방향 벡터를요, D1 벡터라고 할 거고요. 얘가 2, 2,1 요쪽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얘 방향 벡터를 구하시면요, 얘가 D2 벡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방향 벡터는 이 X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 1일 때 분모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이 방향 벡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 1이 방향 벡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공식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는요,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요,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해야 돼요. 크기는요, 원점으로부터 2점까지의 거리가 크기예요. 그래서 루트 4, 4, 1이 되니까 여기가 9가 들어갈 거고, 이 D2 벡터의 크기는요, 원점으로부터 2점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얼마가 들어가냐, 이거 제곱, 요거 제곱한 다음 더 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돼요. 그러니까 1, 16, 1이니까요, 18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내적을 때리는 건요, 지금 요거 구하는 거잖아요. 루트 D1 벡터. D1 벡터의 크기와 D2 벡터의 크기와 D1 벡터의 크기, 그리고 D2 벡터의 크기. 여기다가 내적을 시킬 거고. 이렇게 내적시키는 거죠. 그러면 내적시키는 거, 성분이 표시됐을 때 내적은요, X좌표, Y좌표, Z좌표를 각각 곱한 다음 더하면 돼요. 그리고 이 내적 결과는요, 얘는 하나의 실수가 되는 거예요. 내적 결과는 실수가 되고, 나중에 대학교 가시면 외적을 배우는데 걔는 벡터가 되고요. 그러니까 얘를 곱하고 마이너스 2, 얘하고 곱하고 마이너스 8, 그리고 얘하고 곱하면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크기 구하시면요, 얼마가 되냐면요, 9루트 2죠, 얘가 9루트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얼마가 되냐, 여기가 마이너스 10에다가 1 더하니까 마이너스 9가 나와요. 그럼 얘는 뭘 구한 거냐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라는 값을 구했는데 얘는 둔각이 돼버려요. 둔각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떻게 하시면 되냐,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값은요, 얼마가 나오냐, 2분의 루트 2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얘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세타의 값이 2분의 루트 2, 따라서 세타의 값은 4분의 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떤 거요? 이거요? 이게 이 벡터의 곱은요, 곱하는 방법, 벡터를 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고등학교에 배우는 거고, 얘는 내적이라는 게 있고요, 외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은 고등학교에서는 내적 배우는 거고, 나중에 대학교 가시면 외적까지 배워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요, 내적은요,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해요. 내적은 두 개의 벡터를요, 예를 들어서 A 벡터하고 B 벡터를요, 점으로 표시를 해요. 그리고 B 벡터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요. 이 외적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곱하기 형태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A 벡터하고 B 벡터를 곱했다. 그랬을 때 얘는 결국 얘는 하나의 누가 나오는 거냐면 하나의 실수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얘는 스칼라가 되고요. 얘는 계산하면 얘는 벡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거든요. 얘는 벡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걸 연산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연산을 해요. 얘가 A 벡터고요, B 벡터예요. B 벡터가 있으면 이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있어요. 그랬을 때 내적은요, 하나의 벡터를 다른 벡터에 정사형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A 벡터를요, B 벡터에 정사형시키면 요만큼의 누구를 구할 수 있냐?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길이. 이만큼의 길이를 뭐라고 표시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A 벡터 절대값 씌우면 요만큼의 길이죠. 요만큼의 길이를 코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정사형 시킨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공식 자체가요, 요 파란색 길이와 누구를 곱하는 거냐, 요만큼의 길이를 곱하는 거예요. 내적은요. 그러니까 길이와 길이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연산 결과는 하나의 실수가 나오게 돼요. 그랬을 때 성분으로 계산할 때 내적 공식은요, 얘를 X좌표끼리 곱하고 Y좌표끼리 곱하고 Z좌표끼리 곱한 다음에 다 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요,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982번 문제 볼게요. 982번 문제요.
982번 문제 보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만 더 풀고 쉴게요. 2,-3,4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3,1,5라는 점이 있습니다.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 지원과 방향 벡터를요 D벡터라고 하고요. 두 점을 지나고 그랬을 때 방향 벡터, 이 지나는 직선하고 그리고 D1 벡터, 또 다른 벡터가요.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2,2,-1 방향 벡터가 2,2,-1 그랬을 때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려면 두 직선의 방향 벡터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여기서 방향 벡터 구할 거면요. 얘가 D1 벡터라고 할게요. 그럼 아무 좌표나 빼시면 돼요. 한쪽 좌표에서 한쪽 좌표를 빼주시면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가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 빼면요. 얘가 1 되는 거고 얘 빼면 얼마가 되냐? 4가 되는 거고 1이 된다. 이게 이 직선의 방향 벡터예요. 이쪽 방향으로 뻗어나간다.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1,4,1이라는 이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벡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얘를 D2 벡터라고 이렇게 보시면 얘가 2,2,-1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2,2,-1이라는 이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직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벡터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각 문제는 다 내적 공식이에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라고 쓸 거고요. 먼저 이 벡터의 크기 구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제곱하면 루트 18이 나오고 이거 제곱하면 얘는 루트 9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분자는요 각각 곱해서 2, 8, 마이너스 1 이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이에요. 그럼 여기서 얼마가 되냐? 얘가 9루트 2고 얘가 얼마가 되냐? 얘가 9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루트 2분의 1이 되니까 세타의 값은 얼마? 4분의 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방향 벡터 두 개만 구해주시면 돼요.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가는지 그것만 구하면 다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유형 5로 들어가겠습니다. 유형 5 보시면요. 뭐라고 나왔냐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위치 관계는요. 보통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건 두 가지를 많이 물어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평행 조건하고 수직 조건이에요. 그랬을 때 이 두 직선이 평행하다. 요걸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다. 그러면 얘하고 이렇게 평행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평면상에서는 이 평행 조건 자체를 어떻게 보냐면요. 기울기가 같다. 요걸 봐요. 근데 공간상에서는요. 이 기울기를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냐면 방향 벡터를 통해서 나타내요. 그랬을 때 이 위에 있는 이 방향 벡터를요. D1 벡터다 이렇게 보시면요. 얘를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X1, Y1, Z1이다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리고요. 이 D2 벡터를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 X2, Y2, Z2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평행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벡터에서 나오는 평행은요 다 실수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 실수배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두 벡터가 평행하다는 거를 어떻게 표시하시면 되냐?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X1 벡터하고 Y1 벡터하고 Z1 벡터가 얘가 성분이요 실수배 처리를 해서 같아질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평행은요 실수배밖에 문제 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실수배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이 수직 조건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 수직 조건에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거는 뭘 사용하는 거냐? 얘는요 내적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수직 조건은요. 수직 조건은 다 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수직이라는 게 이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보시면 얘하고 이렇게 수직이에요. 그러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90도가 되는 거예요. 90도가 되니까 얘를 만약에 D1 벡터다 이렇게 보고서요. 얘를 X1, Y1, Z1이다. 그리고 얘를 D2 벡터다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얘가 X2, Y2, Z2예요. 그랬을 때 수직이면요. 이 각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각 문제는 다 내적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D1 벡터하고 D2 벡터하고 내적을 때리면 D1 벡터의 크기하고
그리고 D2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에 얼마가 이 세타에 90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냐? 0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수직 줬거든요. 내적 결과가 얼마가 되냐?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벡터 표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내적을 시키면 얘가 하나의 실수가 되는 거예요. 실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0이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쓰시면 이건 틀린 거예요. 얘는 실수예요, 실수. 그래서 벡터 표시를 하지 않고 얘는 0입니다. 요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게 유형 5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유형 5에 98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지원이라는 직선이 있는데요, 이 직선은요 어떻게 나왔냐면요, 지원이라는 직선은요 이 a분의 x-1 그리고 b분의 마이너스 b분의 뭐가 나왔냐, y 플러스 5 그리고 얘가 4분의 얼마가 나왔냐면요 z 플러스 2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G2라는 직선은요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 G2라는 직선은요 3분의 x 플러스 4라고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2분의 y 플러스 1이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2분의 z 얼마냐,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습니다.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할 때 실수 AB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두 직선이 평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게 이 뒤에 있는 거 요거 있죠. 여기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 5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 2는요 이 직선이 지나가고 있는 한 점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분모에 깔려있는 A 마이너스 B 4는요 이 직선이 뻗어나가고 있는 방향을 얘기하는 기울기고요. 그러면 지금 얘가 이 A 마이너스 B 4가요 G1이라는 이 직선의 방향 벡터가 되는 거예요. 이 직선은 이쪽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요 D2라고 이렇게 볼게요. D2라고 보시면요 3 그리고 2 그리고 2 이게 G2라는 직선이 뻗어나가고 있는 방향이에요. 그랬을 때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이용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실수배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식을 A-B4는 똑같다. 누구랑? 실수배 처리한 3,2,2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까? 그냥 바로 잡히죠. 왜냐, 여기 4가 얘가 4가 돼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2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얘 계산하시면 6,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A의 값은 6이 됩니다. B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요, 다시 986번 요거 보겠습니다. 986번이요. 평행은 무조건 실수배예요. 수직은 내적이고요. 그거 이용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986번 보겠습니다. 986번 보시면요, 요렇게 됩니다. 이 지원 벡터하고요, 지원 벡터하고 G1이라는 직선이 2분의 x-1 그리고 3분의 y-1 그리고 4분의 z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요, 이 G2라는 직선은요, 어떻게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냐? x 플러스 1은 얼마가 되냐? 2분의 y-2 y-2 그리고 3분의 z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두 개의 직선에 모두 수직이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얘하고도 어떤 수직이 돼야 되고요, 이 직선하고도 수직이 되면서 둘 다 수직이면서 어디를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저보고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직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이 내적 결과가 0이 된다, 요거밖에 이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수직에서는요. 그리고 또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결국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야 돼요.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려면 두 가지가 확보가 돼야 돼요. 방향 벡터하고 지나는 한 점. 그럼 방향 벡터를 먼저 구해야 되고, 지나는 한 점은 원점을 지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방향 벡터만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향 벡터를 모르니까 A, B, C라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얘를 모르니까. 그러면 얘하고 수직이니까 결국 2, 3, 4 이게 방향 벡터죠. 얘하고 A, B, C를 내적 때리면 그 내적 결과가 0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2A 플러스 3B 플러스 4C가 0이 된다. 요거씩 하나 얻어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랑도 수직을 해야 되니까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요. 1, 2, 3이 이게 방향 벡터잖아요. 얘가 방향 벡터니까 얘랑 누구랑 A, B, C랑 내적을 때리면 얘도 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 계산하면 A 플러스 2B 플러스 얼마 3C 이꼴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미지수는 3개고요. 식은 2개밖에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셔야 되나? 한 문자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한 문자로 정리해가지고 일단 이 A 대 B 대 C의 B를 구할 거예요. 그럼 얘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지금 바로 없앨 수 있는 게 A를 없앨 수 있으니까 여기다 2배 때려서 이 밑에다 쓸게요. 2A 플러스 4B 플러스 6C는 0이 된다.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겠습니다. 밑에 식에서 위에 식 빼면요. B가 되고 여기서 얘 빼면 플러스 2C는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요. B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B를 마이너스 2C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B 대신에 마이너스 2C를 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B 대신에 마이너스 2C를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B 대신에 마이너스 2C 넣으시면요. A 마이너스 4C 플러스 3C는 얼마가 되냐? 0이 돼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C가 되니까 넘어가면 A하고 C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A하고 C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방향 벡터를 이렇게 놨잖아요. A, B, C라고 놨으니까 이거를요. 한 문자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A 대신에 C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C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B 대신에 마이너스 2C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C라고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C니까 이게 방향 벡터예요. 근데 여기서 방향 벡터에서 예를 들어서 1,1,2 있죠. 이거 2배 때려도 상관없어요. 2,4가 된다.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C를 다 날려버릴게요. 그럼 방향 벡터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방향 벡터는요. 1, 마이너스 2, 1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얘를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로 보셔도 돼요. 그쪽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거니까. 얘를에다 3배 때려도 상관없어요. 그게 방향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와 지나는 한 점을 알았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방향 벡터 1 들어가고 x에서 x좌표, 원점의 x좌표를 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쓸 거고 방향 벡터 쓸 거고 y에서 y좌표 뺄 거고 그 다음에 방향 벡터 쓸 거고 z에서 z좌표를 이렇게 빼주시면 되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어쩌고 저쩌고 요걸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987번 문제 보겠습니다. (987번) 문제 보시면요. 이렇게 나왔네요. 이 직선이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3분의 x 플러스 2라는 x 플러스 2 그리고 2분의 y 얼마 마이너스 1 그리고 얼마 z 플러스 3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g2가요. 뭐라고 나왔냐면 g2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p분의 x 마이너스 2 그리고 6분의 y 얼마 마이너스 4 그리고 얼마냐 r분의 마이너스 z 그리고 플러스 2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G3는 뭐라고 나왔냐? G3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x 마이너스 3 그리고 q분의 y 그리고 3분의 z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에서요 어떤 조건이 주어졌냐면요 G1하고 G2는요 평행한답니다. G1이란 G2라는 직선은 평행하고요. G1하고 G3는 수직이랍니다. 그랬을 때 PQ 아랫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평행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거는요. 실수배. 수직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내적 결과가 0이 된다. 요거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방향 벡터를 가지고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실수배 처리를 해서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3, 2,
1. 이게 G1의 방향 벡터예요. 그리고 G2의 방향 벡터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G2의 방향 벡터는 P6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이 분모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P 그리고 6 마이너스 R 이게 방향 벡터예요. 그랬을 때 얘가 실수배 처리가 가능한데 실수배 처리는요 아무 쪽에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쪽에다 실수배 처리를 할게요.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냐? 여기 숫자가 있으니까 이 t에 들어갈 값이 보여요. t에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 t는 3이 들어갑니다. 이게 보여요. 그러면 얘 정리하시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냐? 9, 6, 2가 되는 거죠. 그럼 얘랑 똑같은 거니까 p의 값은 9 그리고 어디요? 여기? 초록색이 여기 3, 예. 그리고 아래 값은 얼마?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다 실수배 통해서 잡아낸 거고, 그 다음에 지원이 얼마예요? 3, 2, 1이잖아요. 3, 2, 1하고 내적시킵니다. 얘를요. 1Q3이 되는 거죠, 얘는. 1Q3을 내적시켰을 때 내적 결과가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3, 2Q 플러스 3은 0. 따라서 Q의 값은 마이너스 얼마가 들어가냐? 3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실수배, 수직은 내적. 내적 결과는 0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는 건데요.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요. 만약에 얘가 평면이면 평면상에서 봤을 때는요. 얘가 공식이 있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이 평면에서는 얘가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점을 잡고 하나의 직선이 얘가 예를 들어서 x1, y1이에요. 그리고 얘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 0이다. 이 직선이 있으면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요. 뭘 의미하는 거냐? 이 점에서 이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랬을 때 여기 수선의 발까지의 이 거리를 d라고 놓고서 공식을 어떻게 쓴 거냐면 이렇게 쓰죠. 루트 x 앞에 있는 개수 제곱하고 y 앞에 있는 개수 제곱한 다음에 x1, y1을 여기다 대입하고 그래서 ax1, by1, c다. 그리고 거리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는 걸 방지하려고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줘요. 근데 이건 평면에서는 이 공식을 쓰시면 되는데 공간상에서는요.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이 없어요. 점과 평면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은 있거든요. 근데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이 없기 때문에 얘는 철저하게 이 수선의 발이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공간상으로 넘어가시면요. 이 공간상에서는요. 얘가 공식이 없습니다.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요. 하나의 점이 있어요. 하나의 점이 x1, y1, z1이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리고요. 얘가요. 하나의 직선이 있어요. 직선이 뭐 L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 거리를 재겠다는 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이렇게 재겠다는 거예요. 거리를 잴 건데 얘를 H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H를요.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요. 이 직선의 방정식 자체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잖아요. A분의 x-x1 그 다음에 B분의 y-y1 직선의 방정식은 그리고 C분의 z-z1이다. 이렇게 설정이 돼요. 그랬을 때 이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점에 좌표가 있을 거예요. 이 좌표를 뭐라고 놓을 거냐면요. 얘를요. T라고 이렇게 놓을 거예요. T라고 놓으시면요. 여기서 이 X 얘랑 똑같은 거니까 나는 이걸 만족하는 X, Y, Z 값이 이 점의 좌표예요. 그랬을 때 얘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AT 플러스 X1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얘도 정리하면 Y는 BT 플러스 Y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리고 얘는 Z는 CT 플러스 Z1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이 점이 누구냐? 얘예요, 얘.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1 플러스 AT다. 그리고 Y1 플러스 BT다. 그리고 Z1 플러스 CT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수선의 발이라는 거는 얘가 수직이라는 거예요. 얘가 수직. 얘가 수직이기 때문에요. 얘를요. 이 점하고 이 점을 이용해서 이 점과 이 점을 이용해서 누굴 구할 수 있냐? 이쪽에 방향 벡터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얘하고 얘가 어떤 방향으로 뻗어나가는지 방향 벡터를 구할 수 있고 그 방향 벡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가는 방향 벡터를 내가 구하게 된다면 얘는 이 직선의 방향 벡터하고 서로 수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이용할 거냐? 이걸 가지고서 방향 벡터 구하고 이 직선하고 얘 A, B, C가 이 직선이 뻗어나가는 방향이잖아요. 이 뻗어나가는 방향이 서로 수직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냐? 내적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요 A라고 볼게요. 여기를 H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AH 벡터하고요. 얘의 방향 벡터를 누구라고 볼 거냐? 그냥 D 벡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이거를 D라고 보지 말고 AH 벡터라고 볼게요. 얘를 D 벡터라고 볼 거고. 그럼 내적 결과가 얼마? 0이 된다. 요거 이용해서 이 t의 값을 잡아내시면 t의 값만 잡아낸다면 이 t의 값 잡아내면 x, y, z의 좌표를 구하실 수 있고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통해서 얘를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한번 얘도 문제 보면서 풀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어. 다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볼게요. 5,3,1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G라는 직선은요, 어떻게 나왔냐면요, 2분의 X 플러스 1, 그리고 3분의 Y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 Z가 있습니다. 다음 사이의 거리를 구하랍니다. 지금 상황이 여기에 A라는 점이 있어요. 5,3,1이라는 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얘가 뻗어나가는 방향은 2, 얼마 3, 마이너스 1 이쪽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래요. 공식은 없습니다. 공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서요. 수선의 발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H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그리고 이 점의 좌표를 구할 건데요. 이 점을요, 어떻게 놓을 거냐면 T라는 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만족하는 X, Y, Z 값을 한 문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얘 계산하시면 X 플러스 1, 여기 2T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2T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X좌표는.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하시면 3T 마이너스 2가 되겠죠. 3T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얘는요,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Z는 마이너스 T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뭘 계산하시면 되냐? 이쪽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벡터, 방향 벡터를 구하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방향 벡터를 구할 거예요. 방향 벡터를 구해주시면요, 이쪽 좌표에서 여기 좌표 빼시면 되죠. 그래서 AH 벡터는요, 어떻게 되냐? 여기서 저 5를 뺄 거니까 얼마가 되냐? 요렇게 됩니다. 얘가 2t-6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저 3을 뺄 거니까요. 3t-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에서 1 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t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된다. 요렇게 볼 수 있어요. 얘하고 수직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내적을 때릴 거예요. 누구랑 내적 때릴 거냐? 2, 3, 마이너스 2라고 내적을 때리는 거예요. 그럼 내적 결과가 누가 나와야 되냐? 수직이니까 0이 나와야 돼요. 그럼 얘 계산하시면요. 4t, 마이너스 12, 그리고 9t,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플러스 t, 플러스 1 이꼴 0이다. 그러면 계산하시면 14t. 14t가 되고, 여기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26이 되네요. 뭔가 이상합니다. 4t. 어디요? 여기? 3t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2에 y 아, y-2네. 그럼 여기가 플러스 2네요? 그럼 여기가 잘못됐겠다. 그러면 여기가, 여기서 저기를 빼야 되니까 여기가 잘못됐겠네요. 마이너스 1. 그럼 여기 계산하면 4t 마이너스 12, 그리고 9t 마이너스 3, 그리고 플러스 t 플러스 1 이꼴 0. 그럼 계산하시면 14t. 그럼 얘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14 이꼴 0이다. 그럼 t 값 잡을 수 있죠. t는 얼마가 되냐?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1 여기다 집어넣으시면요. 1 집어넣으시면 얘가 1, 5, 마이너스 1.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만 구해주시면 돼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공식 똑같고요. 그거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요번에는요. 990번 보겠습니다. 990번. 근데 990번 거리가 최소인 점의 좌표 구하는 거니까 요거 패스하고요. 991번 볼게요. 991번이요. (991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2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얘가 x-3, 그리고 얘가 2분의 y, 그리고 얼마냐? 마이너스 4분의 얼마가 나왔냐? z 플러스 2가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A라는 점과 직선 G라는 위에 두 점 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된대요. 그랬을 때, 삼각형 ABC의 둘레를 구하여라. 요렇게 나왔습니다. 상황이 어떤 거냐면요. 요렇게 됩니다. 얘가요, A라는 점, 마이너스 2, 0,2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직선이 요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직선이 얘고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 세 개의 점을, 여기서 두 개의 점을 이은대요. 여기서 임의의 두 점을 잡는데요. 그랬을 때 얘가 정삼각형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요런 정삼각형이 나와야 된대요. 얘가 정삼각형입니다. 다음과 같은 정삼각형이 나오도록 만들 거고요. 그랬을 때 AB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네요. 얘가 정삼각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거를 함부로 막 잡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 여기에 잡으면 이게 정삼각형이 만들어질까요? 이런 건 정삼각형 안 만들어져요. 어떤 점을 잡아도 정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고 정확하게 어떤 두 점을 잡아야지만 정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럼 얘가 정삼각형이 되려면요. 지금 여기서 수선의 발 하나만 내려볼게요.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릴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 이 점하고 이 점에 정확하게 중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은 길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만약에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게 된다면 정삼각형의 높이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정삼각형의 높이가 확보되니까 그걸 가지고서 한 변의 길이 구하실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점의 좌표를 제가 H라고 이렇게 놓을 거고요. 그리고 얘를 T라고 놓고서 바로 정리를 해버릴게요. 이 점의 좌표는요. 얘가 T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Y는 2T가 되는 거죠. 2T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Z는요.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A라는 점하고 H라는 점을 지나는 A, H 벡터를 만약에 구하게 된다면 이 벡터는 여기서 이쪽 좌표를 빼면 되니까 T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된다 보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얘하고 이쪽의 방향 벡터가 얼마예요? 얘가 뻗어나가는 방향은요. 방향 벡터를 구해주시면 얘는 얼마? 1, 2, 마이너스 4가 방향 벡터가 되겠죠. 이쪽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걸 구한 거예요. 근데 얘가 수직관계에 놓여야 되잖아요. 수직관계에 놓여야 되니까 어떻게 볼 수 있냐? 얘랑 얘랑 내적 때리면 그 결과가 0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하고 곱하니까 t 플러스 5가 되고, 얘하고 얘하고 곱하니까 4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하고 곱하니까 얼마가 되냐? 플러스 16t 플러스 16 이꼴 0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얘 계산하시면 얘가 20t가 되네요. 얘가 21t. 21t 플러스 21은 0이다. 그러면
t의 값은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t의 값이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이쪽 h라는 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2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러면 나는 이 a라는 점에서부터 h까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요, d라고 놓겠습니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만약에 구해주신다면요, 공식은 똑같아요. x좌표의 차이를 제곱할 거고, x좌표의 차이가 4니까 16이 되는 거고, y좌표의 차이를 제곱할 거고, 그럼 4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z좌표의 차이는 0이니까 0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루트 20이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다시 말하면 2루트 5가요, 이 정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2루트 5가. 그러면 정삼각형의 한 변의 높이를 구하는 공식은요, 2분의 루트 3a가요, 이 정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얘가 높이를 구하는 공식이고, 4분의 루트 3 a 제곱이요,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2분의 루트 3a를 적용했을 때 누가 나오는 거냐? 높이 2루트 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2루트 5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양변에 루트 3분의 2 곱하시면 되죠. a는 2루트 5가 있는 상태에서 루트 3분의 2를 곱하면 되고. 그럼 얘가 4루트 5에다가 루트 3 계산하시면 4루트 15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 있는데 3분의 4루트 15? 그러면 얘가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고, 한 변의 길이가 되니까 세 변의 길이, 둘레를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4루트 15다. 이렇게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요번에는 요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에 있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요, 요번에는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도 안타깝게도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자체가 없습니다.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두 직선 사이의 평면에서도요,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겠다. 그러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유일하게 구해질 수 있는 게 어디서 구해질 수 있냐면요, 얘가 다음과 같은 평행 상태에 놓일 때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평행 상태가 아니라 하나가 이렇게 휘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얘는 결국에는 만나기 때문에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잴 수가 없고요. 그러면 여기서 평행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하나의 점을 그냥 임의적으로 잡잖아요. 이 하나의 점을 임의적으로 내가 잡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하나를 잡아준 다음에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어차피 요 점에서 거리를 재나 이 점에서 거리를 재나 어차피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채택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공간상에서 볼 거고, 공간상에서는요, 지금 이것처럼 평행한 위치가 아니라요, 어떤 위치에서 물어보게 되냐면 꼬인 위치에서 물어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은 꼬인 위치에 있을 때, 꼬인 위치, 평행한 게 아니라요, 꼬인 위치에 있을 때 얘를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거리를 잰다는 건요, 결국 얘하고 여기도 수직이 되고 여기도 수직이 되는 이 수직된 거리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 다 수직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 7을 보시면 이 직선 방향 벡터가 D1, D2이고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G1, G2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이 각각을 어떻게 놓냐면요, 이 각각을, 이 점의 좌표를 예를 들어서 얘가 L이에요. 이렇게 놓을게요. A, X-X1. 그 다음에 얘가 B, Y-Y1. 그리고 얘를 C분의 Z-Z1이라는 요 직선으로 볼게요. 그리고 얘를요, 요렇게 보겠습니다. 얘를요, A'분의 X-X2로 볼게요. 다른 점을 지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얘를 B'분의
y-y2로 볼 거고 얘를 C'분의 z-z2로 볼게요. 그랬을 때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이 점의 좌표. 그리고 이 점의 좌표를 구할 거예요. 그랬을 때 얘를 하나를 t라고 놓을 거고요. 하나를 s라고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점하고 이 점을 구하시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이 x라는 좌표는 얼마가 되냐면 at 플러스 x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y라는 좌표는요. bt 플러스 y1이 되는 거고 그리고 z라는 좌표는요. 누가 되는 거냐? 얘는 ct 플러스 z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동일한 방법으로 생각하시면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 x를 a'(s) 플러스 x2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y를요. b'(s) 플러스 y2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z를 c'(s) 플러스 z2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나는 이 점하고 이 점의 좌표를 구한 거잖아요. 이 점하고 이 점의 좌표를 구했으니까 두 점을 이용해서 누굴 구할 수 있냐면 이 방향 벡터를 구할 수 있어요.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방향 벡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방향 벡터를요. 뭐라고 볼 거냐면 예를 들어서 L이라고 이렇게 볼게요. 이 두 점을 이용해서 뻗어나가는 방향을 볼 수 있잖아요. 서로 빼버리면. 그랬을 때 이 L이라는 게 나오면 이 L은 누구랑도 수직이 되냐면 이 직선하고도 수직이 돼야 되고 이 직선하고도 수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L하고 A, B, C하고 내적을 때리면 얘가 0이 돼야 돼요. 두 점을 이용해서 방향 벡터를 구하면 이 벡터하고도 이 직선하고도 수직이고 이 직선하고도 수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도 쓸 수 있죠. A', B', C'하고도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를 가지고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992번 문제 볼게요. (992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있는데요. 하나가요. 2분의 4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면 x는 그리고 y 플러스 1은 누가 되냐? 2분의 z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직선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직선은요. 뭐라고 나왔냐면 2분의 x 마이너스 5 그리고 2분의 y 마이너스 3 그리고 z 플러스 얼마가 나왔냐? 2가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래요. 그러니까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뻗어나가고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구하고 싶은 건요. 이 점하고 이 직선 사이에 서로 수직이 되는 이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수직이 되는 이 거리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를요. 뭐라고 놓을 거냐면요. 얘를요. t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를요. s라고 놓고서 식을 조금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얘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요. 얘 계산하시면 4-x는 얼마가 되냐? 2t가 돼요. 넘기면 x는 얼마로 정리가 되냐? x는 4-2t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 다음에요. 얘 y는 뭐라고 정리가 돼요? t-1로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z는 얼마로 정리가 되냐면 z는 2t-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여러분이 구한 거는 뭘 구한 거냐면 이 점의 좌표를 미지수 한 문자로 표현한 거예요. 이 점의 좌표가 4-2t, t-1, 2t-1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쪽에 있는 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얘가 s로 표현됐으니까요. 여기서 x좌표는 얼마가 되냐? 2s 플러스 5다 이렇게 하나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y좌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렇게 구할 수 있죠. y는 2s 플러스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요. z는 얼마로 구할 수 있냐? s-2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점의 좌표를 표현해 주시면요. 누가 되는 거냐? 요게 돼요. 2s 플러스 5, 2s 플러스 3, 그리고 얘가 s-2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점의 좌표를 아니까 여기서 뭘 구할 거냐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이 방향 벡터를 구할 거예요.
방향 벡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쪽 좌표에서 이쪽 좌표를 빼버릴게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어쪽을 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요, 이 방향 벡터를 D1 벡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D1 벡터를 구하게 되면 얘를 D1 벡터다 이렇게 볼게요. 그냥 D 벡터다 이렇게 볼게요. D 벡터다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서 쟤를 뺄 거니까요, ES 얘를 빼니까 플러스 ET, 그리고 5에서 4가 빠지는 거니까 1이 되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 ES에서 저 T를 빼는 거니까요, ES 마이너스 T, 그리고 플러스 4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요, S에서 쟤를 빼니까요, S 마이너스 ET, 마이너스 2t,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다, 요렇게 볼 수 있네요. 그럼 여러분이 구한 거는 이 빨간색, 요쪽에서 요쪽으로 뻗어나가는 이 벡터를 구한 거예요. 그럼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잖아요. 그럼 이쪽에 직선의 방향 벡터 있죠. 여기 직선의 방향 벡터가 마이너스 2, 1, 2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로 본 거고요. 여기는요, 2, 1쪽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적을 할 거예요. 개 노가다죠, 뭐, 문제가. 공식이 없어요. 공식이 없어서 그냥 하나하나 직접 수직관계를 이용해서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저기서 얘하고 ES 플러스 ET 플러스 1, 나중에 좀 더 공부하셔서 공식 만들어주세요. 다음에 제가 써먹게. 예. S-ET 마이너스 1하고요. 저기에 있는 마이너스 2, 1,2하고 내적을 때린 결과는 0 나와야 돼요. 그럼 얘를 가지고 ST에 대한 어떤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럼 얘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S 마이너스 4T,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리고 ES 마이너스 T 플러스 4, 그리고 ES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 꼴 0. S 정리하겠습니다. S 다 사라지네요. S 다 사라지고, 그리고 T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4T. 그러니까 마이너스 9T. 그리고 상수도 다 사라지는데요. 상수 다 사라지는데요. 상수 다 사라지니까 상수, 얘가 0 나오죠. 그럼 T의 값 하나 구했네요. T의 값은 0이 나온다. 요거 구했네요. T의 값 하나 구했고요. 그 다음에 S의 값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T의 값 구했으면 나는 이 점의 좌표를 구한 거예요. 이 점의 좌표를 구했는데 이 점만 가지고는 못 구하고 이 점의 좌표도 필요하잖아요. 이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개노가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ES 플러스 ET 플러스 1, 그리고 여기가 ES 마이너스 T 플러스 4, 그리고 여기가 S 마이너스 ET 마이너스 1, 얘하고요 2, 1 내적 때리면요 얘가 0 나와야 돼요. 2, 1 내적 때리면 결과가 0 나와야 돼요. 그러면요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4S 플러스 4T 플러스 2, 그 다음에 얘 계산하시면 4S 마이너스 2T 플러스 8, 그리고 S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 이꼴 0. S부터 정리할게요. S 다 정리하면 9S, 그리고요 T 정리하면 여기가 4T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T 다 사라지네요. 그리고 상수항 정리하시면요 9 나오네요. 그러면 S의 값은 마이너스 1 구했네요. 그러면요 여러분은요 이 T의 값이 0이라는 거 아니까 이 점의 좌표는요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돼요. 이 점은요. 그리고 여기서 S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았냐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3,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1, 마이너스 3 구할 거예요. 그럼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요 방법이 없어요. 이 점의 좌표 잡고 이 점의 좌표를 각각 다른 문자로, 왜냐면 이 점하고 이 점은 다른 점이니까. 그래서 얘가 T라는 값을 갖는다, 얘가 S라는 값을 갖는다. 그래서 이 점을 하나의 문자로 표현을 시켜 주신 다음에 벡터를 구해요. 방향을 구해요. 그럼 얘하고도 수직, 얘하고도 수직. 그래서 개 노가다 뛰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잠깐만 좀 다시 시작할게요.